과일의 이 과당들은요, 인슐린을 건드리질 않아요. 지방간을 만들어요. 갈거나 착즙을 내면요, 이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ABC 주스, CCA 주스 이런 것들을 별로 달갑진 않아요. 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말린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과일 매일 드시는 분들이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겼대. 이런 분들은 과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과일 자체가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또 착즙을 내서 갈아서 그리고 말려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드시는 게 썩 좋지 않습니다. 과일 속에 과당, 포도당, 설탕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과당은요, 천연적인 과당이 있어요.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에서 나오는 과당이 있고, 요즘은 인공 액상 과당이 있죠. 우리가 커피 먹을 때 옆에서 꾹꾹 눌러서 먹는 그 시럽 같은 게 다 인공 과당이거든요. 일반적인 천연 과당이나 액상 과당이나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거의 똑같은 나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다른 음식, 다른 탄수화물을 먹으면은요,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에 올라가서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일의 이 과당들은요, 인슐린을 건드리질 않아요. 다른 고속도로를 탑니다. 얘는 그냥 간으로 직행하는 고속도로를 타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과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나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겼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과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과일은 지방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액상과당이나 일반 과일의 천연과당은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중성지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의 문제는 콜레스테롤까지 나빠지게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과당은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자극을 해버리면요, 포만감 중추를 자극하니까 적게 먹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얘들을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많이 먹게 만들어요. 과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과당은요, 바로 인슐린 레벨을 높이지 않지만 장기간 먹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당의 문제는 당뇨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대사증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매일매일 주스를 갈아서 먹는다, 이거는 절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먹은 상태에서 또 과일을 먹는단 말이에요. 과일로 식사 한 끼를 대용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음식들을 줄여야 됩니다. 과일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 중추에 영향을 덜 줘요.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 없이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포만감 있게 다 먹고 나서도 과일이 있으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착즙으로 내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거나 착즙을 내면요, 이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과일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섬유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섬유질은 위하고 장에 들어가서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장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우리 몸에 아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섬유질을 다 빼버리고 먹는 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보면은 이제 마르다 보니까 조그맣잖아요. 혈당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망고도 나쁘지만 말린 망고도 더 나쁜 거예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린 과일들 주의하셔야 돼요. 단단한 과육이 있는 과일을 껍질째 꼭꼭 씹어서 먹는 과일은 그래도 낫지만 착즙을 하거나 갈거나 말려서 먹는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린 채소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린 채소는 탄수화물이 없는 것들을 말리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말린 고구마 있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전분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좋습니다. 고구마가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구마가 혈당 지수를 쭉 올리는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냐면은 처음에는 생고구마는 혈당 수준을 별로 안 높여요.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는 다이어트 하시려면 생고구마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찐고구마로 올라가면 혈당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찐고구마는 혈당 지수를 조금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자제만 잘 한다면 다이어트에 좋을 수 있는데 찐고구마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안 끝나요. 두세 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찐고구마는 주의 정도가 되겠고요. 구운 고구마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엿고구마라 그러죠. 엿처럼 달다. 얘는 이제 아주 혈당을 폭증시키는 녀석이 돼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것들은요, 튀긴 고구마,
말린 고구마 쪽으로 가면은 더 많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갈아서 먹는 거는 어때요? CCA 주스나 ABC 주스가 그렇죠. 과일 자체만 갈아 먹는 것보다는 채소하고 같이 갈아서 먹는다면 혈당 수준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릴 수는 있겠죠. 채소에는 당분이 그래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채소도 당분이 많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자나 고구마를 만약에 과일하고 같이 갈아서 먹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채소하고 같이 갈아서 먹으면 그래도 좀 낫다. 하지만 채소에도 섬유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채소의 섬유질도 다 깎아내고 먹는 거다 보니까 채소와 과일의 장점인 이 섬유질을 다 못 먹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 알파벳 달린 주스들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ABC 주스, CCA 주스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별로 달갑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거 먹고 건강해지고 살 뺐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거 안 먹었으면 더 빨리 살 빼고 더 건강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이어트 부분을 빼고 해독 차원에서는 어떤가요? 해독이라는 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을 해독을 해야 된대요. 그 독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독은 분명히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뭔지 레몬 주스라든지 CCA 주스, AB 주스가 배출할 수 있는 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몸에 독이 많대요.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된대요.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절대 과학적으로 동의 못 하겠거든요. 우리 몸에는요, 그 어느 기계보다 정교한 독을 걸러내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들어오면은 호흡으로 내보내고요. 신장을 통해서 다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요. 쓸데없는 것들은 또 대변 쪽으로 이제 나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독이 쌓였다고 독을 꼭 해독해야 된다고 그것을 또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즙을 만들어서 먹으면 해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당 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당 독소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당 독소는 메칠 글리옥산이라는 명확한 독소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독소를 CCA 주스나 ABC 주스, 레몬 주스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무슨 독소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에는 별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녹즙이라든지 양파즙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즙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양배추도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양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많죠. 그리고 또 환으로 만들잖아요. 여기에는 결국은 양배추의 장점 중에 하나인 섬유질이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즙으로 만들고 환을 만든 것이 양배추의 다른 성분, 뭐 예를 들어 비타민 U 같이 위궤양을 치료하는 이러한 성분들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면 먹을 수 있지만 섬유질의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가당이라는 것은요, 설탕을 추가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제로라는 것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도 제로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들, 제로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나는 설탕을 안 먹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가당 이런 것들에는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망고라든지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자체로 엄청나게 혈당을 많이 올려요. 망고에다가 설탕을 첨가 안 했다고 무가당 망고 주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가당 망고 주스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나온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망고 주스가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망고 주스를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지금 후회하거든요. 거기에 애가 이제 맛이 들여가지고 단맛에 대한 이제 중독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들,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로 음료를 아주 많이 먹어요.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나는 단맛이 나는 그냥 일반 콜라가 아니라 제로 콜라를 먹었으니까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평소에 콜라 한 병을 먹던 사람들이 하루에 제로 콜라 3개를 먹어요. 이게 과연 건강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상업화된 우리 자본주의 마케팅에 속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제로 음료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요, 2차, 3차적인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입맛에서 단맛을 끊어내질 못합니다. 제로 콜라를 먹고 나면 더 단맛이 더 땡겨요. 그러면은 이후에 더 단맛이 나는 음식들 자꾸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로 음료라든지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액상 과당은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로콜라를 만들어서 계속 팔다가 얼마 전에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또 다른 종류의 인공감미료로 또 바꿨어요. 또 예전에는 암을 유발한다고 했던 사카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엔 또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몇 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공감미료 종류들은 일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의 문제는 첫 번째 뭐냐면요, 당 중독을 끊어내질 못해요. 단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을 조금 더 고소한 맛, 신선한 맛으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 단맛 중독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단맛을 아는 음식을 먹으면 뇌하고 췌장에서는 당이 들어왔네, 인슐린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도당이 보통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포도당이 안 들어왔어. 인공감미료만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슐린이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가고 나오려다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단맛 나는 음식을 먹겠죠. 이런 분들은 단맛 중독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녁에 탄수화물로 폭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전에 제로콜라를 안 먹었을 때 나와야 됐던 인슐린의 양보다 훨씬 많은 용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복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제로 음료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면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혈당 수준을 높이게 만들고 그만큼 인슐린도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로콜라나 이런 인공감미료 들어간 거를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해, 장이 불편해, 이런 거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공감미료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위와 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주르륵 이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 쪽에서는요, 보통 유해균들이 좋은 섬유질을 먹고 쑥쑥 자라주고 유해균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유해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가 나타났네. 대장까지 단맛 나는 것들이 막 들어왔네. 그래서 막 그 애들을 먹고 유해균이 증식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배도 빵빵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방귀가 많이 나와요. 이런 트러블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내 건강이 악화되면 장뇌축이 망가지면서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즘 나오는 연구들인데 인공감미료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안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만 보는 사람들은 인공감미료 먹어도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쭉 이렇게 인공감미료를 먹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 또 당뇨 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감미료를 장기간 먹었을 때는 바로 인슐린을 자극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몸의 대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이런 제로 음료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인공감미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단맛 중독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초콜릿이라든지 막 빵, 떡면, 과자 같은 데 너무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단맛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싶은데 그냥 바로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이 음식으로 먹기에는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로콜라가 아닌 일반 콜라를 너무 중독된 사람들한테 제로콜라로 좀 먹다가 건강한 식사로 넘어오십시오라는 과도기의 역할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로콜라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좀 심각한 게요, 제로콜라를 달고 살아요. 하루에 2-3개씩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것들이 내 건강을 나쁠 것이다. 혈당 다이어트나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제로콜라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을 조금 더 이 단맛에서 고소하고 신선한 맛을 좋아하는 우리 입맛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다이어트 비만 치료를 하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